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달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이제 외동딸에 딸 시집 보내고, 속이 다 디비졌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 시집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엄청 속썩이었나 봐. 결혼 이제 반대하는데, 죽어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자식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딸내미가 그냥 밥은 먹고 살 건지 잘 살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이미 시집 갔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이게 촬영도 하고 이제 자료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요즘에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한 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제 각국에서 뭐 독일, 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했던 많은 나라에서 한국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부모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 보면은 글쎄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는지 몰라도 그렇게 외국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올인하는 나라, 특히 엄마가 그렇게 올인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님도 보니까 얘기 들었는데 아주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지긋지긋해서 그냥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가지고 그냥 시집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미 속 다 썩은 그야말로 속이 다 썩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 딸 하나 외동딸 잘 키워서 자 부모도 좀 마음에 들고 본인도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남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걸 원하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그런 걸 원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야. 밥 안 굶고 옛날 어머니 말대로 밥 굶지 않고 밥은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거를 최상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뭐 어떤 뭐 명예가 높다든지 돈을 엄청 벌었다든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이제 딸 이제 사위를 맞아서 이렇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속 터져갖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러는데 근데 딸 사주가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인 사주 원국은 식신상관이 발달돼서 이 말을 잘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엄마 말 잘 안 듣고 자, 또 문제는 뭐냐면 남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남편을 이렇게 보필하고 배려하는 스타일이죠. 사랑을 받는 스타일이 아니야. 지금 사주 원국으로 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남자한테 잘하고 배려해서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보람을 찾는 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에 대해서 이 사주 원국에는 남자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물론 지장간에 있죠. 그런데 이런 사주는요, 이제 상관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은 일반적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관이 발달됐다는 건 항상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또 이렇게 똑같은 게 진행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하고 재밌고 그 다음에 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지만 뭔가 궁금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 자, 그런 상태에서 뭐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원하는 그냥 평범하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안정된 직장 다니면서 자, 월급 생활을 이런 걸 아주 질색으로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 관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잖아. 관을 깨는 거고 상관이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틀에 얽매여서 사는 삶, 내가 아니더라도 남편도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은 지금 28대원인데 37에 결혼했으니까 28대원 마지막에 지금 결혼한 거죠. 이 평관을 만나잖아, 여기서 보면.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에는 지금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남차, 남편인데 요렇게 이 평관운에 이제 결혼을 한다는 이렇게 되면 평관이라는 건 여자한테서 이 남자가 이렇게 다듬어지진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카리스마도 있고 좀 일반적인 남자 유형하고 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해서 그냥 남자가 멋있다. 처음에 꽂혀버리면 그 다음에 가능성, 얘기 들어보면 가능성하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돼? 우리가 소위 좋다고 그러죠. 내 마음에 든다는 거.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거지. 근데 정관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관을 만나게 된다는 건 이렇게 딱 제대로 딱 잘 만들어진 남자를 만난다는 거야. 직장 좋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정관인 경우는 뭘 생각하냐면 정관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된 직장이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 만나는 그게 이제 정관이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 구조는 이게 지금 여기 관이 없어요. 무관사죠, 무관. 지장간에 뭐 개수가 많죠, 이렇게. 이게 정관인데 여기 이 입장에서는 정관이 마음에 들질 않아. 왜? 정관은 변화가 없잖아. 꾸준하게 직장을 잘 다지는 거. 우리가 보면 보통 뭐 성실하다. 그죠? 성실하고 꾸준하게 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걸 이런 식상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요. 그런 걸 원치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 잘 못 만나. 이렇게 되면. 또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남자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 엄마하고 이 딸내미가.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보면은 물론 이 정관이 이렇게 지장간에 있으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남자는 싫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결혼할 정도가 안 돼요. 그 대신 남자들이 봤을 때 이런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기 표현도 잘하고 또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남자들이 봤을 때 좀 더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자꾸 주거든.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하고 좀 다른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장간의 이런 정관은 이런 여자를 또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식신상관이 너무 발달돼서 이 일반 정관의 형태, 평범한 어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도저히 이런 경우는 결혼을 안 시켜줘도 아마 그냥 나가서 살 거야, 아마. 형식적인 결혼식 올리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엄마가 싫다고 하면 그냥 쉽게 해서 나가 버린다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전에 결혼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막상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딸내미 그동안 한 행동도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시간 지나니까 딸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자꾸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야.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 특히 어머님은 평생 걱정이야. 자식들 때문에. 잘 살아도 걱정, 또 못 살아도 걱정, 이래저래 계속 걱정하시다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 어떤 정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자, 그거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한이 맺혀서 자식한테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마 집착이 강해져서 모든 어머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나오겠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 그게 바로 그런 거에 나온 거야.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처럼 집착을 안 해요. 그럼 네가 좋으면 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사주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동안 힘들어서. 왜냐면 딸내미가 본인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미치겠지, 어머님도. 그동안 정말 금이야 오기야해서 키웠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남자를 만나서 이게 시집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평관운이라는 건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잘 다듬어진 남자가 아니고 이렇게 평범한 어떤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관이라는 건 우리가 이 상관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관을 이렇게 좀 멀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틀에 얽매이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구조예요. 상관이라는 건. 항상 새롭고 창의적이고 색다른 그런 걸 계속 추구하는 형이다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어느 직장에 이렇게 딱 월급 생활한다.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숨 막히는 거야. 그렇게 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평관은 뭐냐면 그렇진 않아. 평관은 이렇게 항상 같이, 그러니까 평관이 왜 이런 사람한테 딱 눈에 드냐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 중에서도 즐겁고 재미있고 유의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그러죠. 평관들은. 그러니까 돈을 써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평관 남자는요, 그렇게 돈을 하는, 그러니까 1원도 안 쓸라 해. 그러니까 내가 의미가 있는 데는 얼마가 됐든지 돈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긍정적으로 살면서 정관이 가지고 있는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런 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평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잘 맞은 거죠, 본인끼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머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딸 보면은요, 자,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28대까지 이게 모군이죠. 3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 나한테 인성운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화운이 오니까 지금 사주가 내가 약한 사주인데 30년 동안 또 화운이 들어오죠. 제대로. 그 다음에 말년에 재운이 이렇게 금이 어떻게, 재운이 30년 동안 연결되잖아요. 사주가 너무 좋죠, 흐름이. 근데 이 원국 자체는, 자, 주인공이 화인데 나를 생겨주는 인성이 이제 을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멀리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약하다고 봐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우운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한자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약한 경우죠. 근데 내 기운을 빼나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나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에 이것도 또, 자, 요 식신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상관이야, 이렇게. 5글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거 아무도 통제 못 해,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운이 이렇게 잘 흐르니까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어떤 직감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니의 이렇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인성운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운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 인성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남자를 못 만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혹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우연히 이 유튜브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어머님들 특히 앞으로, 자, 딸이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 정령이 돼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인데, 혹시 이걸 보시면서, 아, 내가 말려서 될 일이 아니고 딸의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기분 좋게, 야, 네가 원하는 남자 만나서 엄마도 기분 좋다. 너는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항상 네가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잘 살았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가정에 네가 하나의 일원이 돼서 며느리 역할을 하든 아내 역할을 하든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를 못 만난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런 경우는 살면서 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평범한 유형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좋은 걸 해야지.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물론 하나 있긴 있는데, 워낙 식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성의 힘을 못 쓰죠. 역할을 못 해.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보다는 내가 사랑을 남편한테 주려고 한다는 거. 즉, 이렇게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고, 요게 지금 일지죠. 요게 배우자 자리, 요 자리에 식신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일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요, 모성애를 이렇게 딱 장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남자가 인성이 발달된 남자를 만나면은요, 오히려 반대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런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보듬어 줘야 될 경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큰아들 키운다 그러죠. 그런 구조야. 여자가 남편한테 잘해주는 구조라고 돼 있다고, 이렇게.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궁합이라는 개념도 일찍끼리 뭐 속궁합이다, 월찍끼리 겉궁합이다, 이거는 너무 단편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큰 틀에서 봐서 이런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인성이 발달된 남자 만나면 진짜 궁합이 좋고 잘 살아, 이런 사람.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사랑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성이 약하고 이렇게 식상이 발달되면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남편을 보듬어 주고 오히려 자식처럼 안아줬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 만나는 경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이제 편관운이야. 또 이게 운에서 올해 세운도 편관으로 오고 또 인성이 들어왔죠. 이게 어찌 보면은 운에서 조화를 맞춰 준다는 거야. 인성이 강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월 달에 했으니까 또 이게 관운이 오고 밑에 또 인성운이 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기운을 이제 보태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관성운이 왔으니까 이제 결혼은 제대로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또 편관이 만났으니까 어차피 다이나믹하게 산다고 보시면 돼. 정관을 만나면 평탄하게 사는데 그 삶이 지루하다는 거야. 정관을 만나면. 이런 스타일은.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운에도 그렇게 따라줘요. 이 편관운이 이렇게 왔으니까 편관적인 남자를 만나면은요, 굉장히 본인이 어떤 취향에 맞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 정관을 만나면 어떤 때 보면 답답해. 이 상관이 이렇게 발달된 여자들은요, 정관 만나면 정말 속 터져. 사람이 돈은 쓸 때 쓰고, 좀 기분도 내고, 그 다음에 바람 쏘일 때 좀 제대로 기분 내서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삶이 좀 뭔가 색다르게 계속 돌아가야 돼. 상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늘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틀에 박혀 있는 걸 원치 않고, 틀에 박혀 있는 게 이게 관구조잖아요, 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도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거, 아니면 직장에서도 위에 간섭을 안 받는 쪽에서 근무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윗사람들이 간섭하고 그러는 거는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오시는 어머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딸내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머니 건강만 챙기시면, 딸이 정말, 이제 나이 드시면서 좋은 거 많이 여행도 보내주시고, 오히려 용돈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운에서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식상에 발달된 경우는, 자, 지금 어머님 세대들에서는 어렵게 컸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거 원하지만, 이게 지금 신세대니까 본인이 살고 싶은 구조를 따라 사는 게 오히려 그래서 효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식신상관이 발달되면 옛날에는요, 시집 못 간다고 그랬어요. 시집 가도 힘들고. 식상이 발달됐다는 건 뭐야?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바가지를 자꾸 잘 긁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고 오히려 남편을 제대로 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이제 전화 주신 어머님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사주 구조라도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자, 이제 나이가 좀 결혼 정년기가 된 이제 따님을 이렇게 있는 그 어머님들은 사주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요, 자꾸 반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서 어차피 하겠다는데 기분 좋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